주말 골프, 멋진 골프웨어, 인스타그램 인증샷. 한때 골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소속감을 드러내는 수단이고 체면을 지키는 방식이며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허세의 표현이었습니다. 골프를 친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무언의 신호였거든요. 하지만 2025년인 지금 그 상징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골프장은 이제 한산하기만 합니다. 넓은 주차장에는 차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프로샵에서는 할인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으며 중고거래 앱에는 300만원짜리 장비들이 반값 이하의 가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허세가 만들어낸 거품은 허세가 사라지자마자 허무하게 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한국의 골프 산업을 이렇게도 빠르게 무너뜨렸을까요? 왜 호황의 절정에서 갑자기 무너지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것은 한국 골프 산업이 어떻게 정점에서 나락으로 추락했는지 그 몰락의 전말입니다. 시간을 2020년으로 되돌려 봅시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한국인들의 삶도 크게 변했습니다. 국경이 폐쇄되면서 매년 2,800만 명이 해외로 나가던 한국인들은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해외여행이라는 해소구가 막혀버리자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국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골프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원래 골프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특히 기업의 임원진이나 고소득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20대와 30대의 젊은이들이 골프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골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화려한 색상의 골프웨어를 멋지게 입고 세련된 자세를 취해서 사진을 찍은 뒤 그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좋아요를 받고 댓글이 달리는 경험은 매력적이었어요. 마치 특별한 클럽에 속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해주었거든요. 이러한 트렌드 덕분에 골프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5조 원대였던 골프 시장이 2022년에는 9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커진 것이죠. 한 번에 수십만 원을 넘는 골프웨어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골프채의 판매량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어요. 초보자들이라도 풀세트 골프 장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대의 고가로 구매했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도 할부금을 내며 장비를 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골프장 예약은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새벽 5시부터 앱을 켜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인기 있는 시간대 티는 순식간에 마감되곤 했습니다. 예약을 대행해주는 업체들까지 생겨났고 웃돈을 얹어서 예약을 하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넘쳐나자 골프장들은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더 이상 고객을 귀한 손님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약 취소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었고 고객이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고객이 아니라 골프장이 갑이 되어버린 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골프장들의 탐욕은 끝을 모르고 계속 커졌어요. 가격을 무한정 올려도 손님들이 계속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019년에 주말 그린피가 15만 원 수준이었던 수도권 골프장의 가격이 2025년 현재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6년 만에 2배 이상 올린 것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이 15% 안팎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준의 인상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가트비는 10만 원을 넘어섰고 개드비는 1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먹는 식사 한 끼가 5만 원이 기본이 되면서 한 사람이 라운드를 한 번 하는데 무려 40만 원이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플레이하면 하루에 160만 원이 증발되는 것입니다. 클럽하우스의 식당 가격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중국집의 짜장면이 한 그릇에 2만 원, 냉면은 2만 5천 원, 생맥주 한 잔이 12,000원이었어요. 맛이 특별하거나 양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동네의 평범한 중국 식당이나 냉면 전문점과 다를 바 없었지만 외부에서 음식을 반입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었어요. 항의하면 돌아오는 골프장의 대답은 매우 냉정했습니다. 싫으면 오지 마세요. 이러한 태도가 골프장 전역에 퍼져 있었어요. 직원들의 서비스는 불친절했고 시설은 낡아가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의 경영진들은 고객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골프를 하려면 골프장에 가야 하고 골프장은 제한된 수밖에 없었거든요. 골프장들은 진정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2022년 전국 골프장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40%를 넘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이 순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제조업의 신화인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30% 안팎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엔지니어링과 혁신으로 유명한 회사들도 30% 정도의 이익률을 유지하는데 골프장들은 그것을 능가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정상적인 돈벌이 장사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호황에 투자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사모펀드들이 골프장을 공격적으로 인수했고 거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인천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은 홀당 무려 167억 원에 거래되며 전체 가격이 3천억 원에 육박했어요. 또한 MBK 파트너스는 일본의 아코디아 골프를 4조 원대에 매각하며 투자해서 큰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이것이 지속될 수 없다는 신호를 봤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이것이 탐욕이 만드는 집단 착각의 위험성입니다. 2023년 봄,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자 사람들은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국내에서 한 번의 라운드를 하면 40만 원이 든다. 그런데 옆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평일 라운드는 3만 원 수준입니다. 심지어 주말도 10만 원이면 충분히 골프를 칠 수 있었어요. 2박 3일 패키지는 80만 원대면 충분했습니다. 비행기, 숙박, 2번의 라운드, 그리고 식사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이었습니다. 계산해보세요. 국내에서 2번 라운드를 하면 8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비행기 값을 추가해도 일본이 더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골프장의 서비스는 국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친절했고 시설은 깔끔하게 관리되었으며 음식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었어요.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박 4일 패키지가 100만 원대면 충분했거든요. 이제 사람들의 선택은 명백해졌어요. 국내 골프장을 찾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국내 골프장은 갑자기 한산해져 버렸습니다. 2024년 제주 골프장 방문객은 전년 대비 16%를 넘게 감소했어요. 전국 골프장의 평균 가동률도 60%대로 떨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가동률 70%를 유지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그 선 밑으로 추락해버린 것이죠. 골프장들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고객이 줄어들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은 가격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할인 프로모션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평일에는 반값 특가를 내세웠어요. 카트비 무료, 캐디비 할인 같은 혜택들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떠난 고객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문제는 단순히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더 근본적인 것은 신뢰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골프장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않았어요. 2012년 한국인의 골프 경험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3명이 골프를 경험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2024년 이 수치는 17%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13%가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대와 30대의 이탈이 매우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이들 젊은 세대에게 골프는 취미라기보다는 잠깐 들렀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었어요. 푸른 잔디 위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에는 좋았지만 그것을 계속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또한 골프라는 스포츠의 문화 자체가 젊은 세대와 맞지 않았어요. 복잡한 규칙들, 위계질서 중심의 권위적인 분위기, 엄격한 에티켓 규칙들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감성을 추구하는 2030 세대의 가치관과 충돌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자유롭고 더 저렴하고 더 가벼운 다른 레저로 이동했어요. 테니스로 옮겨갔고 러닝크루 문화가 확산되면서 대거 이탈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장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중고거래 앱을 열어보면 골프 접습니다. 급처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와요. 90만 원에 구입한 드라이버가 40만 원대에 팔리고 있고 200만 원짜리 아이언 세트는 반값에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상품의 골프웨어도 염게 처분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월급을 받는 일반인들이 할부금을 내며 구매했던 장비들이 눈물을 먹으며 팔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장비들이 자신의 자산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리스크가 큰 투자 상품이었던 거죠. 이 흐름은 통계가 명확히 증명해요. 골프용품의 판매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했고 총합으로는 36%를 넘게 급락했습니다. 새로 골프를 시작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자 백화점의 골프 매장들이 줄줄이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한때 불티나게 팔리던 고가의 골프웨어들은 재고로 창고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골프 산업 생태계의 붕괴, 연습장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서울에서만 무려 50개 이상의 연습장이 문을 닫았어요. 레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사라지자 연습장의 수익은 급락했고 프로 레슨을 제공하던 사람들의 수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자산시장에서 나타났어요. 2022년까지만 해도 홀당 16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던 골프장들이 지금은 70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하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매물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거래 절벽 현상입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고점에 골프장을 인수했던 투자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팔려고 놨나도 원금의 절반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자니 매달 적자가 쌓여갑니다. 거기에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 부담까지 겹쳤어요.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방 골프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요. 채권자들이 직접 관리에 나서거나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경영이 어려워져 골프장은 담보로 잡혀가거나 강제 경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대형 자본들은 이미 빠져나갔어요. MBK 파트너스는 2021년 일본의 아코디아 골프를 4조 원에 매각하며 정확히 시장의 최고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거품이 터지기 전에 손을 떼는 차가운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늦게 진입했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버티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공급 과잉, 작은 땅, 너무 많은 골프장. 대한민국에는 현재 500배 이름 적게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숫자 자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은 세계 107위로 매우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골프장 수는 세계 8위권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정상적인가요? 전체 체육시설 면적의 85% 이상을 골프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을 모두 합쳐도 골프장이 차지하는 땅의 규모를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골프를 위해 엄청난 면적의 토지를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분포는 더욱 심각합니다. 수도권 방형 150km 안에만 전국 골프장의 절반이 몰려 있어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를 합치면 300개가 넘습니다. 결국 비슷한 거리, 비슷한 시설을 가진 골프장들을 단 하나의 고객을 두고 무한 경쟁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현재 골프 인구는 6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2% 수준입니다. 520개 골프장이 600만 명을 놓고 경쟁한다는 의미예요. 골프장 하나당 평균 2,000명의 잠재 고객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숫자도 고르게 배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서울, 경기도, 강원도 같은 주요 지역에 골프장들이 몰려있고 지방 골프장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특수가 가린 기본 문제들. 코로나 시기에는 이러한 공급 과잉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해외여행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위치가 불리한 골프장도 일정한 수요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해외여행이 정상화되면서 위치, 서비스, 가격에 따른 격차는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양극화는 빠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을 갖춘 골프장은 여전히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만 그렇지 않은 골프장들은 문을 닫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공급, 악순환의 고리. 더 큰 문제는 이 와중에도 골프장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2025년에도 영종도를 비롯해 신규 골프장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것들은 멈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수요는 정체되어 있으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골프 산업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일본의 설례 30년 전의 기억, 일본은 이미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1990년대 거품 경제 시절 일본의 골프 회원권은 수십억 원까지 치솟았어요. 전국에 2,300개의 골프장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터지자 상황은 일순간에 뒤집혔어요. 회원권 가격이 90% 이상 폭락했고 수백 개의 골프장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 후 살아남은 골프장들은 생존을 위해 전략을 바꿨습니다. 가격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고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는 대중 레저 공간으로 변신했어요. 진정한 의미의 구조 조정을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정확히 30년 전 일본과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20년에 걸쳐 서서히 무너졌던 반면 한국은 단 2년 만에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빠르고 더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업계 전망 5년 안에 상당수가 문을 닫을 것. 업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상당수의 골프장이 문을 닫거나 완전히 다른 용도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장 먼저 위험에 직면할 곳은 어디일까요? 서울에서 먼 지방의 골프장, 시설이 낡은 골프장, 경쟁력이 없는 골프장이 가장 먼저 사라질 것입니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의 상황은 더 복잡해요.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가입비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만약 경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는다면 이 거액의 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도 골프장이 파산하면서 회원들이 가입비를 통째로 잃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대규모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살아남을 것들, 변화에 성공한 골프장들. 그렇다면 살아남을 골프장은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변화에 성공한 골프장들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가격의 정상화입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떠난 고객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그린피, 카트비, 캐디비, 식사비 같은 모든 부대 비용을 지금 당장 낮춰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운영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해요. 고압적인 태도와 비친절한 응대는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철저히 고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약은 편하게, 음식은 합리적으로, 직원은 친절하게 대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일부 골프장들은 이미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야간 라운딩을 확대하고 캠핑장과 펜션을 함께 운영하며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춰 캐주얼하고 개방적인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어요. 운영구 구조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프존 카운티 같은 전문 운영사가 경쟁력 없는 골프장을 인수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개별 골프장으로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체인화, 브랜드화, 효율화가 골프장의 생존 조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핵심 교훈, 탐욕이 부른 필연적 결과. 대한민국 골프 산업의 몰락은 결국 탐욕이 부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돈이 든다는 소문에 너도 나도 골프장을 지었고 수요가 몰려들자 가격은 끝까지 올렸어요. 고객을 고객이 아닌 호구로 보는 태도가 골프장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든 일시적 호황을 마치 계속될 성장인 줄 착각했어요. 해외여행이 재개될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변수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의 신뢰를 완전히 짓밟은 대가를 지금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거품은 반드시 꺼집니다. 지속하지 못하는 성장은 필연적으로 무너집니다. 욕심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한국 골프 산업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다른 산업에 대한 경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거품이 부풀어 오르는 다른 산업이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반도체 산업, 부동산 시장, 가상자산 시장 등 여러 분야에서 과열과 거품이 생겨나고 있을 수 있어요. 골프장의 오늘이 그들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투자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산업은 대안일까요? 아니면 다음 거품의 대상일까요? 골프 산업의 미래 두 갈래 길. 앞으로 골프 산업은 두 갈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변화에 성공한 골프장들은 건강한 대중 레저 시설로 훌륭히 재탄생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가격, 친절한 서비스, 뛰어난 시설을 갖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반면 변화를 거부한 곳들은 산중턱에 버려진 흉물로 남을 것입니다. 빈 골프장, 관리되지 않는 시설. 누군가의 부실한 투자의 흔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선택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결과는 머지않아 명확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골프장이 몰락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도한 가격 인상과 공급 과잉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코로나 특수를 영원한 호황으로 착각한 경영진의 오판 때문이었을까요? 혹은 우리 사회 곳곳에 깔려있는 과시와 허세 중심의 소비 문화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